예,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썸네일에 밀감 사진 딱 올렸죠. 그거는 오늘의 주제가 어떤 순서로 사주를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볼까 해서 우리 뭐 지금 날씨가 쌀쌀하니까 보통 이렇게 밀감을 많이 사 드시잖아요. 그러면 먹을 때 어떤 순서로 골라가지고 밀감 드시는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주제도 그렇게 정하고 또 썸네일도 좀 그렇게 올려봤고, 전에 실시간 영상을 갖다가 제가 다시 돌려보기 이렇게 대략 해보니까 뭐 통변의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아마 명조 올리신 분들 좀 섭섭해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통변 순서를 하면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애써가지고 참가해 주셔서, 그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이게 다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제가 이제 뒤에 적어 놨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통변 순서에 대한 것을 조금씩 이렇게 풀이를 하는 방법, 이 풀이하는 방법이겠죠. 방법이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풀이의 순서를 정해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 하는 의미로서 우리 샘플로 정해서 했습니다. 또 굉장히 뭐 자세하게 또 풀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죠.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대략 풀이의 순서를 이렇게 대입할 때 샘플 명조로 좀 쓰면서 풀이도 겸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사주 올렸다고 뭐라 하실라나? 제가 원래 조금 소심해서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떤 순서, 그죠? 어느 것부터 내가 선택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은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사주를 풀이하는 순서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사람들마다 통변을 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해서 이거는 맞다 틀리다고 이야기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죠. 안 그러고 뭐 왜 이런 식으로 보는데 사주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절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주를 처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초급 하시는 분들이 당면하는 문제가, 사주를 보면 사주를 이렇게 세우는 것까지 다 하죠. 세우고 요 비견급제 뭐 식신상관 이런 걸 다 명칭을 붙입니다. 다 붙이고 천천히 하면 이제 신살도 좀 이렇게 파악을 하죠. 파악하고 이제 대운 정리까지 다 하죠. 근데 대운은 보통 그 정도 초급 좀 넘어가게 되면 이 대운을 어떻게 읽을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육신만 가지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축 대운이 왔다 이러면,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인성이구나, 편인. 이렇게 하면 이거는 편인. 이 해어는 편인운이네. 이렇게 그죠? 그게 다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육친을 많이 공부를 기초로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죠? 편인 대운에 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좀 편인 안 좋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초에서 배웠던 복합적 그 내용들이잖아요. 전부 다 막 굉장히 많습니다. 신살 종류, 12운성, 12신살, 각종 신살, 그리고 뭐 기본 육친관계, 형충 회합되는 거, 뭐 복합적이죠. 그런 것들을 어울려서 전체를 딱 보면서 탁 크게 이렇게 받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렵죠, 그죠? 사주가 자꾸 이게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초급을 넘어가면서 중급으로 들어가고 중급에서 고급으로 갈 때까지 뭘 체계를 세워야 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보는 순서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베이직이 되는 과정이죠. 중급 과정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순서를 풀어내는 틀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격국 용신을 위주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사주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격국을 먼저 잡고 용신을 바로 잡아서 그 용신의 유무, 사주에서 용신이 있나 없나도 보고 또 대운에서 운에서 그 용신의 생각관계를 또 보죠. 그죠? 그래서 이 용신을 찾으면서 그 격국의 성패를 보면서 성과 패를 나누고 그죠. 기룡신을 찾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그 격국 용신론자들의 통배법이 되고 그게 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선호하기도 하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혹자는 사주를 볼 때 그냥 처음부터 물상화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보고 그냥 물상으로 딱 바로 보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점이 다르면 자기가 그 볼 수 있는 영역도 다르게 되죠. 그죠? 사주가. 그래서 영역을 넓혀가는 게 이제 우리가 공부가 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모든 걸 다 볼 수 없습니다. 사주로 그 사람의 뭐 운명을 관통하고 이거 말도 안 소리 하죠. 그죠? 다 헛소리입니다. 절대 인간을 볼 때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신이 인간을 볼 때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각각 볼 수 있는 시선으로 사물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기만의 시선이죠. 그죠? 대상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이렇게 사주 상담하는 분들도 사업운을 잘 보는 사람은 사업운을 잘 보고 연애사 잘 보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수 있는 그 시선의 범위를 그렇게 정해놔서 계속 보고 그 영역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죠. 사람들 보는 관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일이고 또 공부를 할 때 또 그렇게 넓혀서 그죠. 내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취미든 뭐 업을 하려고 하든지 상관없이 또 관심이 있든 그죠.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관심이 있어서 그냥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이렇게 통화를 한 번씩 하면 관심이 있어서 또 우리 댓글에도 또 그렇게 다셨대 그죠.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그냥 보는 그런 것도 참 좋죠. 그죠. 아 이게 이 세계가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자기가 공부를 하든 어떻게 간에 결국은 자기의 시선으로 모든 걸 대하는 부분이라서 관점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관점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배우는 사람마다한테 다 다르겠죠. 그죠? 자기가 공부하는 관점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유튜브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 관점이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지금 유튜브를 올리는 분들은 그래도 공부에 이렇게 취미도 있고 또 가르치는 것도 취미도 있고 또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깨우쳐가지고 이런 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또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유튜브 활동하시겠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나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통변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만의 관점이 딱 있거든요. 아, 이 사람 사주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유튜브 공부하는 분들은 공부를 이제 뭐 이렇게 오래 안 하고 또 여기서 유튜브에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주를 볼 때 이 사람 관법에서 이거 들어보면 그러사 아이고 그러사하구나 저기 들어가면 아이고 그러사하구나 그죠. 대 이렇게 파도 물에 출렁거리듯 여기가 출렁 저기다 하면 출렁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관점을 못 세워서 헤매는 경우가 이제 막 세월을 오래 까먹게 하는 큰 이유가 되죠. 그죠? 그런 부분이라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죠?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사주로 볼 때 방법을 한번 정해보죠. 그죠? 정해봅시다. 순서를 한번 정해봅시다. 어차피 오늘 이거 뭐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순서대로 너무 이거 다 하게 되면 몇 시간 가니까 순서를 한번 정해보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또 연결해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주를 우리가 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격국을 먼저 봐요. 격국 용신의 개념인데 그 용신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다 다르니까 그죠? 격국 용신을 먼저 봅니다. 그죠? 예, 그게 1번 제일 첫 순서입니다. 이 사람 격이 뭘까? 이렇게가 먼저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격국을 보고 무엇을 찾느냐,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사용해서 가느냐, 어떤 식으로 사느냐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있죠. 이게 격국만 가지고 풀이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상관은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사주를 잘 보시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한 분들은 그냥 사주를 이렇게 대하거나 딱 보면 어느 특정한 부분에 그 순서를 사실은 따지지는 않아요. 먼저 격국 보고 딱 요거 보고 하면서 통변하지는 않거든요. 이 사주를 그냥 이민인이 왔을 때 했을 때는 이 전체를 그냥 쑥 훑어가면서 그 중에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딱 이렇게 하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예,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한 초급을 벗어나거나 뭐 중급 정도 되거나 초급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예상해서 요 풀이를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국을 먼저 보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격국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사행도 계속 하잖아요, 그죠? 이 영상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계절적인 의미로서 이 구조가 가지는 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합니다, 그죠? 그리고 각각이 일어나는 간지작용을 통해서 형충회합이나 구조적인 그 결합되는 거, 그죠?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저 실시간 할 때 12 신사를 가지고 풀이하는 거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맨 뒤에 붙이거든요. 아주 끝 부분에 해석의 끝 부분에 살짝만 붙여서 이제 풀이를 하는 방식을 쓰죠. 예. 그거를 제가 확대해서 그것만 떼가지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아주 작은 부분이고 전체적인 부분은 순서를 그렇게 잡아가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거를 위주로 보느냐에 대한 것은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천간하고 지지의 관계죠. 풀이를 할 때 천간과 지지의 관계입니다. 천과 지는 떨어질 수 없지만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늘과 땅은 떨어질 수 없는 음양의 관계지만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그죠? 예. 하늘이 땅을 생하고 땅이 하늘을 생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안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비록 하늘이 땅을 생을 해주지만 하늘이 원래 땅을 생하거든요. 하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 땅을 덮어서 이루었기 때문에 먼저 하늘이 땅을 앉아 이렇게 생한다 하는지만 그 생을 할 때는 하늘이 무심하게 생을 하죠. 무심하다는 게 좀 표현이 그렇나? 무덤덤하게. 그래 뭐 네가 생을 하든 말든 이렇게 그런 개념이지. 그 생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하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간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관계, 혹은 지지에서 이렇게 생활하거나 생각하는 관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릅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하늘이 땅을 생하는 관계는 그런 일반적 생활하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죠? 또 그리고 땅은 스스로 생산하고 이루어 나가니까 그 하늘을 품고, 그죠? 천을 품어서 이루고 자기가 그 계절을 이루어 나가죠. 계절을 이루면서 하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받쳐주기만 해요. 그래서 땅에서 위에서 하늘 막 생하고 이거 없습니다. 그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뭘 해서 그 교감을 이루게 되느냐 하면 지장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의 글자를 자기가 품으면서 그거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서로 교감하게 만들어서 상호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뭐 이민년 들어왔다 이러면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래 들어왔다 하면 이 글자가 사주의 글자에서 결합하는 천간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영상에도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지지하고 관계에서도 어디에 자리에 있는가를 봐야 된다. 누누이 제가 우리 유튜브에는 안 했나 모르겠는데 누누이 이런 관계가 중요하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여기에 이 정의맘이 이미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뒤편에 읽어야 되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그런 걸 읽어 들어가 버리면 큰 틀을 놓쳐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층과 지가 각각이 이루는 모양새의 그 특성의 차별성이 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임수가 왔을 때 하고 임목이 왔을 때가 각각의 역할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인해서 아무리 임목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도 천간의 임수가 이 수를 목을 갖다가 생한다는 맹목적인 어떤 그 생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천간에 갑이 있다면 임수는 이거하고 관계를 더 중요시하겠죠. 이거보다, 그죠? 이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에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천과 지의 차별이 있습니다. 천지가 차별이 없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우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다면, 그죠? 모든 것이 혼돈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임과 인이, 임수와 임목이 이거의 일방적인 수생목의 관점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이민년 이런 거 참고하려고 한 번씩 다른 이민년 신수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컨닝 잠시 이라 근자에 내려서 한번 했거든요. 제 유튜브 잘 안 다른 강의는 잘 안 보는데 그냥 막 이게 수생목 회사고 막 일방적인 수생목을 이야기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막 다 나름의 그 관점이니까 제가 뭐 그 부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런 것들의 관점을 잘 생각해 보는 거 필요합니다. 절대로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제가 남을 비판하면 결국 저도 비판받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마다 인연이 돼야지 공부하는 거니까 내하고 또 인연이 맞는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볼 때 일단은 천간지지가 다르다는 걸 굉장히 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부분 그 부분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격국 부분은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격국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격국은 많이 해야 돼요. 격국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격국은 꼭 해야 되고 격국의 그 구조 틀을 기본 틀을 딱 가져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격국은 사회적인 모양이거든요. 격국은 사회적인 모양을 이루어 나가는 모양의 그 방식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의 큰 틀이거든요. 사람들은 거의 그 격의 틀 안에서 사회적 모양을 가지면서 계속 살아가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사회적 모양을 살 때도 자기의 그 감정이나 또 내 주변의 육신 관계에 어울려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관계들은 해석을 할 수 없거든요. 격으로는 해석할 수 없어요. 희기에 대한 것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운은 좋은 운이다, 나쁜 운이다.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내면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안 되거든요. 그거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오행의 상호관계를 봐야 돼요. 내가 목으로 이루어졌다면 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죠? 당연히. 목이 이루어지는 방식. 그럼 목이라는 그런 존재는 어떤 존재로서 이루어졌느냐 이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환경은 또 어떻느냐? 목으로 내가 태어났으면 내가 어느 환경에 태어났느냐? 태어나가 보니 주변 환경은 또 어떻느냐? 이런 것들, 그죠? 그게 그 사람의 환경적 모양이 되고 사주 안의 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행도를 지금 하지만 사행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격국을 보고 사행도를 보는 방식으로 먼저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보고는 아까 천간하고 지지가 다르다 했으니까 우선은 어떻게 보냐면 천간이 먼저 작용하는 것을 봐줘야 돼요. 이 민년이 왔다 이러면 순서입니다. 이거 순서입니다. 이거 원래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동시에 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갈 때는 우리가 초보다 생각하는 거지. 그죠? 초보 생각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갈 때는 이 간지작용에서 이거를 먼저 천간을 먼저 봐주죠. 그죠? 그래서 천간이 어떻게 하는가부터 먼저 시작하면서 딱 이렇게 일어나요. 그죠?
예.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지지를 보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나지만은 편의상 이거 동시에 여러분들 딱 보려면 아이씨 또 그것부터 헷갈리거든. 아씨 헷갈려 이렇게 막 앉아.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한 말이야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주 이렇게 하면 딱 적어놔놓고 이렇게 사주를 적기는 다 잘 적잖아요. 이렇게 적어놓고 딱 보면 하얀 것은 쪽이고 까만 것은 먹먹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순서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선은 순서를 그렇게 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임수가 와가지고 작용하는 거, 그다음에 얘가 와가지고 작용하는 거 이렇게 나누죠. 임수는 예를 들어서 임수가 오면 임수가 뭐부터 하겠습니까? 천간의 거리 왔다 이러면 아이고 우리 짝지 어디 있는가 이거 보잖아요, 그죠? 아이고 우리 짝지 어디 갔지? 이거 보죠, 그죠? 그 합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생극, 그죠? 오행 생극. 그래서 합하고 생극하는 과정이에요. 극이 먼저냐 생이 먼저냐 참 애매하거든요. 참 애매해요. 그래서 합극생, 저는 합극생을 먼저 보는데 합생극 이렇게 해도 되고 순서가 참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하는데 저는 합극생을 먼저 보기는 한데 일단은 뭐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결국 생으로 기결되거든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그거의 의미가 이제 가중이 되는데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보면 되죠, 그죠? 굳이 순서를 나누면 이게 가죠. 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임수가 와서 병을 극을 하는 거, 그리고 임수가 목을 생하는 쪽으로 느끼기는 그걸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원래 두드리 맞으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딱 때리는 걸 제일 아이고 이 작용이 더 커 보입니다. 이만큼. 합은 좀 당연시 하는 것. 그렇죠? 생을 하게 되면 생을 하는 걸 잘 모르는 것. 예. 원래 있으니까 생을 하는 건 잘 모르거든요, 원래. 예, 그래서 이제 느끼는 체감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정도로 봐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인이 들어오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 지지에 똑같죠. 합을 먼저 하겠죠, 그죠? 합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육합도 있고, 삼합도 있고, 우합, 방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 합을 할 거예요. 합을 하면 뭐 합니까? 걔들이 뭐 생하는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뭘 만들어 나가려는가 이게 뭐죠? 오늘 또 인이 들어왔으면 육합은 인의 합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몇 분들 이야기할 때 이런 거, 그죠? 인의 합, 이런 인의 합 들어왔습니다. 인의 합은 많이 안 계시네. 그렇게 하고 인이 들어와가지고 삼합하는 거, 인호술. 그죠? 제가 인호술 영상 올려놓으니까 막 인호술 합하는 거에 대해서 막 그래서 인의 합을 하는 거는 절대로 첨간작용을 못 합니다. 육합은 절대 첨간작용 못 한다. 내 영상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죠? 안 했나? 인의 합은 첨간작용을 못 해요. 그죠? 자기들끼리 뭐 땅에서 사람들끼리 살면서 결혼하고 딴딴딴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뭐 살고 이런 건데 그 하늘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육합은 그런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육합은 이쪽에 살던 놈 사람하고 저쪽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짝짝꿍 이러니까 저 집안 이 집안들이 사람을 하나 보내갖고 이렇게 새로 집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관계들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 아이고 인이 그냥 절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를 들면 이것도 인해합 이렇게 하면 원래 이렇게 해묘미 해하고 있던 거는 요 집안에 해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 근데 예를 들면 인이 와가지고 인해합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일로 땡겨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묘가 어떻게 돼요? 해묘했던 관계에서는 떨어져요. 모작용이 딱 따로 돼버리죠, 그죠? 묘가 모양이 바뀐다고, 당연히.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두 사람 살다가 한 사람 빠져나가면 살림살이 같이 쓰던 살림살이 그대로 못 쓰잖아. 그러니까 쭉 뿌리고 나는 내대로 그냥 이렇게 내 모양 같이 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육합이거든요.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합이나 이런 것도 하나하나 떼가지고 해야 되겠어. 그 10분 명리에다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기초적인 것만 10분 명리에. 10분 명리 짧으니까 길게 해버리니까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먹기 전에 맘만 딱 보고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안 되겠고, 기초적이가 아주 쉬운 거는 10분 명리해도 되는데 조금 디테일한 거 제가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좀 길게 하더라도 공부가 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죠? 6합이고 3합은 세 개가 모이니까 이제, 그죠? 이쪽 전공 때 다 힘 있는 놈들 다 와라 이래가지고 같이 뭔가 해보자 이래가 으쌰으쌰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청간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성문 열고 가가지고 임금 나와라 해사고 이런 거 다 합니다. 그죠? 삼합을 잘 봐야 되지, 그죠? 사실은 그 해에 그냥 제일 키포인트는 삼합이 가질 수도 있어요. 제일 강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삼합만 가지고 그냥 냅다 풀어도 일단 반은 맞고 들어가거든요. 딴 거 안 봐도 그냥. 예. 인호수라는 거, 이제 이렇게 있으면 오가 없고 요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인호수 안 하나 이러는데 이래 인호수를 해요. 얘 인이 있기 때문에 얘가 와가지고 얘 인하고의 관계는 교체를 해버린단 말이야. 야, 니 이제 나온다. 내가 이제 요 들어갈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요 인은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요것도 인신충하잖아요. 그죠? 우리 요 명조도 인신충하거든요. 인신충하면 인이 딱 들어오면 야하고 관계는 풀어져요. 탁 풀어져 버린다. 이거는 인사에서 사명하죠. 여기는. 그죠? 사명하죠. 사면율에 탁 하면 요 좌우충이 탁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인호수를 하나 안 하나? 인호수를 하죠. 당연히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간지는 다 한다고 작용. 요 인호수를 할 때는 뭐예요? 사신형이 탁 일어나잖아요. 그죠? 얻은 게 먼저나 이게 사실은 관건이 되기는 해요.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그래서 지지의 관계는 항상 근묘화실이 존재하고, 사주는 근묘화실이 존재하고, 지지는 계절을 순환하고 일정하게 단계를 밟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초반으로는 인사시 사명하죠. 합이 우선되더라도 일단은 근묘화실이 좀 우선되긴 해요. 합이라든 삼합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오면 삼합을 휘둘러가 확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삼합을 완전체를 가 있으면 그 삼합을 많이 한다고요. 여기 우리 이 오명제는 완전하게 삼합하는 사주 그게 없네. 예, 그죠? 우리 실시간 했던 명조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여기서는 완전 삼합은 없다, 그죠? 명조에서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순서가. 예,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선권을 가진 것은 삼합이다. 그죠? 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나중에 제가 그 밑에다 쭉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볼게요. 적어 놓을게요. 한번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삼합하고 나면 지지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형충파해가 남아 있죠, 그죠? 형충파해를 봐야 돼. 파해까지 올라오면 이제 우리 기초 공부한 사람들 짜증이 좀 나죠. 왜냐하면 너무 파야 되는 게 많으니까. 파에는 잘 안 보기는 안 보죠, 그죠? 근데 작용력이 없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해 이런 것도 보기는 봐줘야 됩니다. 좀 길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보기는 봐야 되죠.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날 때 파에만 딱 보일 때는 그 파에를 아주 잘 읽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읽으란 말이야 도대체? 이러면 우리 육신 공부했으니까 파가 해가 오든지 뭐 형충이 오든지 간에 그 해당되는 육신 그럼 제일 중요한 궁성 궁성 육친 요거를 두 개만 가지고 보세요. 많이 볼라 하면 안 되거든요. 북친 그리고 걔들이 원래 결합하고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 이런 겁니다. 하나 해볼까?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봅시다. 인이 오면 한번 넘겨볼까? 아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관계가 이제 그렇게 대표적이죠. 우리 이분의 사주가 이 인호수를 합을 하면서, 그죠? 요 사신형이 오는 거, 요런 거. 뭐 충이 오면 여기서 이렇게 충이 왔잖아요, 그죠? 인이 와가 요거 충하고 요것도 같이 충할 거예요, 그죠? 야가 둘이 같이 충한다고 2개 있다고 금이 2개 있다고 3개 있다고 야 오면 얘가 밀릴 것 같아요? 안 밀린단 말이지. 이거는 초강력하거든. 그 10개, 4개 다 했어도 한 판 해볼까? 이러면서 오죠. 그죠?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지지가 확 무너지진 않겠죠. 이 얘가 와가지고 너무 많으면,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인신충이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인유라는 원진살이 싹 발생하겠죠, 그죠? 원진이 발생하죠. 이제 그런 식의 작용이 지지관계에서는 합을 해가지고 충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그 변화가 복잡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거든요. 예. 우리가 아무리 그죠 1년 내도록 밥만 먹고 자고 밥만 먹고 자고 밥만 먹고 자고 이렇게가 아무 변화 없이 다 이렇게 살 수가 없죠, 그죠? 없으니까 그 1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얘가 와가지고 작용할 때 환경 변화를 그렇게 하면서 얘들의 뭘 하냐면 첨간에 받쳐냈던 그죠? 첨간들이 변화하는 그런 걸 읽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댓글 하나도 보니까 이제 인호술이 많이 잡히면 임수가 막 다 없어져 버리느냐, 막 이런 내가 이제 인호술하고 화가 막 변화하니까 그죠? 그걸 했는데 안 그렇거든요. 없어지지 않아요. 첨간은 자기가 밑에서 안 받쳐주는 인호수를 확 이렇게 짜면 임수가 어떻게 하냐, 서 피합니다. 어디로 피할까 이러면서 얘들은 내하고 별 상관없는 지지구나 이러면서 석 사라지겠죠, 그죠? 사라질 때는 없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는 동작의 변화를 봐야 돼요. 임수의 변화를 봐야 돼요. 근데 수가 막 사주에 많아. 그럼 뭐 안 바뀌겠지, 그죠? 아이고 나 안 갈란다 이렇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인호술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인호술을 확 이렇게 짜버리면 수들이 안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죠? 수가 움직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하게 더 들어가면 순서를 좀 복잡하게 더 들어가면 이제 그 간지 간의 관계에서는 암합자가 있었거든. 암합자. 아까 초반에 이야기한 거예요. 요 인중에 들어있는 지장간에 들어있는 것하고 요거하고 천간의 글자가 서로 짝짝꿍 하는 거거든요. 요 안에는 무병갑이 들어있으니까 그죠. 요거를 세세하게 보면서 풀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요 인중의 갑 같은 경우가 이제 봉기가 되기 때문에 사령하고 있는 거 봉기가 되니까 요런 사주들은 합을 많이 하죠, 그죠. 요도 이렇게 다 합을 하죠, 그죠. 요도 합죠. 축하고 짝짝꿍 잘하거든요, 인이. 미하고도 갑기합이 들어있죠, 그죠. 고장을 타는 줄 모르고 인미가 이제 김을 타면서 그죠. 들어가면서도 합을 하면서 들어가죠. 예. 그런 암합자가 있습니다. 그게 쑥쑥 디테일하면 아주 재미가 있는 이 묘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보통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까지 우리가 초중급을 갈 때는 그까지를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까지 하지 말자고 말이죠. 예, 하면 좋겠지만 하지 말자 말이죠. 복잡하니까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일어나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런 자리에 이 정임합을 다 하고 들어오거든요. 예. 오면서 아이고 우리 새끼 어디 있노, 우리 짝지 어디 있노 이렇게 하면서 그죠? 다 합을 합니다. 다 합을 하죠, 그죠? 근데 밑에 이제 인호술이 강력하게 짜지기 때문에 그 합을 갖다 쫙 짤 때는 그 삼합을 팍 짤 때는 여기에서 정임합이라는 것이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죠? 안 되거든요. 합이라는 거는 그 간지가 가지는 고유한 그 작용력을 다 일단은 포기하고 화라는 그 오행적 관계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다만 생각하시죠. 하우란 그런 거를 이렇게 관계성이 맺어져요. 그럼 간단하게 보면 인성이 들어왔다 이러면 이렇게 보면 그죠? 인성이 들어왔지만은 여기 있는 것들하고 요 정이 요 임수하고 합을 짜면서 정임합목을 하면 관계로 미중에 있는 정화가 그죠? 나도 이렇게 지금 몰래 갑계합하고 있잖아요, 그죠? 갑계합하고 있는데 그 임수가 정임합이라는 것으로 같이 연결선을 맺어서 요 위에 있는 요게 요 중에 있는 게 그죠? 요 관계선에서 이 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하는 거예요. 합은 무조건 바뀌거든. 합은 모든 게 변화하는 겁니다. 핵심은 변화하는 거. 합을 해서 싹 바뀌어요. 그럼 이 사주 안에는 뭐가 해당되겠어요? 재성의 안에 들어있던 재성이잖아요, 그죠? 재성 안에 있던 인성이잖아요. 인성이 임수를 보면서 변화되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임수는 내 입장에서는 식상이 되니까 내가 재성을 운용하는 데서 재성의
그 생조를 주는 내 식상이니까 그게 어떤가 결속이 되기 쉽다는 거죠. 임수 오는 문서라든지 구조적인 관계에서 그런 것들하고 결탁해 가지고 뭘 하기 쉬워요. 정임 한목으로 빠지기 쉽죠, 그죠? 그러니까 뭐 비경급제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면 돈 나가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비경급제를 다른 식으로 해서 또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좀 더 책임져야 될 일이나 이런 것들을 요 임수가 오면 간목이 그거 한다 했거든요. 그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긴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회피라나 그런 걸 좀 들기 위해서 정의마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얘를 좀 드러내는 과정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 좀 복잡하잖아, 그죠? 이야기만 들어봐도 복잡하죠. 근데 자꾸 보면 그게 아이고 이렇게 보이네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 상담하거나 이렇게 막 풀이를 할 때 디테일하게 그렇게까지 할 일들이 많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첨간작용, 지지작용의 합영중파의 그 굴레에서만 해석을 해도 대략 해석은 다 되거든요. 대략 큰 틀은 다 돼요. 근데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 해보고 싶은 사람은 이런 부분을 좀 따져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일어난 일, 주변 사람 일어난 거 좀 정확한 거, 데이터. 다른 사람 막 사주봤던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일이라든지 좀 이런 거 주변 사람의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지 할 때는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거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잘 챙겨보세요. 한 그 정도만 하면 순서가 대충 끝나요. 제법 긴 여정이죠, 그죠? 이런 과정은 제법 긴 여정이에요. 하나를 떼보면 엄청나게 많은 과정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신사 하나만 떼가지고 막 공부하고 연습하고 우리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신사라고 시효성을 안 했네. 요거 해놔놓고 12운석하고 신사를 붙여야 돼. 12운석은 원래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사주를 풀이할 때는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해석을 하진 않아요. 따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사를 또 뭘 하느냐면 합평충 파일을 움직일 때 뭘 하냐면 신사의 특성으로서 그걸 이야기할 때 스브리이기 때문에 따로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인목이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인의 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저번 시간에 우리 했죠. 이거 지살이잖아요. 그죠? 지살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평관지살이거든요. 그럼 평관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평관이 지살로 왔으니까 나한테는 내 입장에서는 평관이라는 것이 새롭게 오는 것인데 지살로 새롭게 오는 것인데 그게 평관으로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훨씬 더 관에 대한 책무나 책임 의식을 느끼면서 지사랑 꼭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원래 인의 합을 하겠다는 관계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난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인이 변화하겠죠. 월이 변화하겠죠. 인의 합으로. 그렇게 변화를 합니다.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이 특성을 이야기할 때 신사를 살짝 붙여주는 거지. 그죠? 살짝 붙여주는 겁니다. 많이 붙이는 게 아니고 살짝 붙이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신사를 쓰는 거지. 신사만 따로 내놓고 확 이렇게 몰아붙였듯이 다 하면 되긴 되지만, 우리 앞에 했잖아요. 되긴 되지만, 전체적인 통변을 다 할 때는 그렇게 다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보면 되고. 오늘 그래서 이거를 대략 순서를 한번 해봤고,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일단은 격곡을 한번 나눠볼까요? 간단하게. 우리 여기 했던 분들 풀이를 지금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요 다른 영상 찍을 때 또 우리 요 명조 그대로 가져오 볼게요. 오늘 제가 열심히 적기는 했는데 일단 보여드리려고 했고, 또 댓글이나 이럴 때 명조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은 열심히 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란 게 오고 가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거기서 댓글을 이렇게 단다는 거는 뭔가 나한테 관심을 주신 분들이니까 제가
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아주 간단한 답글이라도 될 수 있으면 달고, 풀이를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시간이 딱 되면 또 풀이도 간단하게 딱 달고 그렇게 해서 해드리는데, 뭐 자세한 풀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뭐 복채를 내야지.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유튜브에서 댓글을 그래도 안 달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무관심한 것 같고. 그래서 빠뜨린 거 있는가 열심히 제가 찾아봅니다. 찾아보면서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안 놓치고, 뭐 이제 구독자 너무 많아지고 이러면 좀 곤란해질란가 모르지 이제. 그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는 뭐 댓글도 많이 없고 또 점차 이렇게 늘고 있는 추세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관심이다 생각하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격국 한번 나눠봅시다. 좀 기본적인 격국 해봅시다. 격국은 따로 제가 영상을 또 해가지고 격국 이제 좀 확인해야 되지만 좀 격국 쉽지 않거든요. 원령을 항상 봅니다. 격은 이거는 뭐죠? 정관이 번개가 되는데 임수가 나왔죠, 그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임수. 그래서 정관을 바탕으로 한 정인, 격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관이 서로 소통하는 모양으로 격이 됐습니다. 내한테 관이 대체 많고 살이 밑에서 이기 때문에 이런 걸 관살 혼잡입니다. 이렇게 하면 관살 혼잡격입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관살 혼잡의 지지의 구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임수를 소통해서 써야 되겠죠, 그죠? 이분은 기본적으로 뭐가 인성이 혹시 필요하죠. 이거 비경급제가 이렇게 많은데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 수를 갖다가 수는 사실은 비경급제 많으니까 많이 나눠줘야지, 이래라라라, 그죠? 수가 갈 때가 많은 거지, 이래라라. 나는 어리니까, 그죠? 시노래 어리죠. 여기서는 누가 장땡 같아요? 장땡, 제일 중요한 사람. 이거지, 그죠? 누가 제일 중요해? 이 사람 시누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책임과 책무를 많이 지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가 됐어요. 격으로 볼 때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격으로 볼 때. 가을이라서. 그래서 나도 앉은 자리가 유금이 있으니까 편안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인성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움직이면 과정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는 인성을 소통해서 살아가는데, 을목이 임수를 보는 것은 편안한 모양은 아니죠, 그죠? 화를 보면서 가는 게 이제 편안하긴 한데 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때 임수는 인성이라는 것은 나한테 어떤 존재가 돼? 금을 훨씬 더 이루어내고 금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임수기 때문에 을목한테는 일방적 생조를 주는 관계는 아니에요. 조건식이 되는 거죠. 조건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물 주는 대신에 조건이 있다 이 말이죠. 이는 금을 매달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소 이런 사주들은 주변 사람들이나 여건에서 간목이 나를 갖다가 막 지지하고 바치고 막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죠, 그죠? 요렇게 관계성이 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금이 많고 하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짐을 져야 되는 건 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살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신가는 모르겠지만 그냥 참고로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요렇게 간단하고 또 요 가지고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제가 순서하고 오늘만 끝나는 건 아니고 요 연결할 때 순서하는 거 설명할 때도 계속 요를 하고 다른 명조도 쓰고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격이 뭐로 하면 되겠습니까? 야, 이걸 하면 안 되지. 이분은 죄송합니다. 이 버릇이 돼가지고 이분은 그죠? 뭐 할까요? 그냥 막 편니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한 이유는 술 중에서 아무도 나온 거 없고 본기가 있는데 밑에서 사명을 하는 축술미 사명이 이렇게 잡혀 있고 인호술 회국이 지지에서 이루어지나 그 관이라는 게 그죠? 밑에 위에 수가 많기 때문에 극을 당하는 게 많습니다, 그죠? 극을 당한다는 개념은 이제 그 어떤 의미냐면 아까 내가 천지를 구분해라 했거든요. 밑에서 회국했더라도 3회는 이제 회국은 천간의 작용을 하려는 게 목적이 되거든요. 드러나가지고 작용을 내한테 관의 작용을 확 해가 금을 갖다가 좀 모양을 확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매인데 그 사매가 잘해서 천간으로서의 영향을 미치려고 오니까 수가 많아가지고 쉽지 않죠. 그지?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편인격의 성격은 주로 어떤 용도로 써요? 격으로의 용도는 뭘로 써요? 살인상생으로 빠지거나 그죠? 인성을 내가 누설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쓰거나 그죠? 내가 신약하거나 이럴 때 그 생조를 받거나 하는 모양도 쓰겠죠. 그죠? 이거는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무토를 조금 사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겠죠. 우리 경금이 좀 밑에 약간 뿌리가 빈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인성을 잘 활용해서 쓰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경금은 좀 이렇게 토가 흔들려 있고, 이렇게 하고 수가 좀 왕창하면 경금이 계절적으로 수월이기 때문에 원래는 야물죠. 그죠? 금이 딱딱한데, 이런 식상이나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써버리면 금들의 모양이나 자기 모양을 그죠 중심을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이 열매다 이러면 열매 모양을 갖다가 아주 그냥 한 모양으로 탁 딱딱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런 모양을 좀 가지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주변 환경에 민감하고 내가 하는 일이나 내 수에 대한 것들에 어떤 스스로에 대한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약간 불만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는 격으로만 보면 대략 그렇게 된 겁니다. 살짝 섞어요. 사용도 살짝만 섞었어요. 네, 순수하게 격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자, 밑에 사주 한번 봅시다. 이는 격 뭐 짜볼까요? 지금 제껴갈까요? 그죠?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뿅 올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원령에서 올라온 놈이 있으니까 이분은 편제격 이러면 돼요. 병화가 경금을 또 보고 있으니까. 근데 밑에 환경은 전체적으로 사명과 오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불안하겠어요? 수화가 교전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고 이거는 이제 합형이 같이 걸려 있죠, 그죠? 합형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사주는 자칫 요 경금이 격으로 세우는 이 경금을 제격이 밑에 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충이니까 나도 안정이 좀 불안정하지만 수화가 이렇게 흔들리면 원래 목금이 안정적인 목금이 잘 좀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약간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자꾸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인성이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 목이라는 거하고 금이 늘 교차하는 사주가 됐어요. 공부하나 돈 버나 공부하나 돈 버나 아이고 나는 동격인데 이러면서 돈을 버나 공부하나 그죠? 그게 이제 요 구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그죠? 구조 때문에 밑에 지지 환경. 그래서 이제 아까 천지를 다르게 바라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요 밑에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은 천간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주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안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부나 이거죠 인성이나 재성의 안정, 불안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적격의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식재라든지 그 다음에 일간이 조금 약하고 그렇게 할 때는 인성을 상당히 잘 쓰죠. 인성을 통해서 내가 식재를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사주가 되는데 이 사주는 밑에서는 화기가 조금 있고 또 양인이 밑에서 수를 안정적인 모양을 못 가지게 하면서 이거를 충돌을 계속 이렇게 일으키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요 오화가 나의 근도 되긴 하지만 자칫하면 얘가 일어나게 되면 경을 좀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약간 훼손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긴 해요. 목이라는 게 아직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죠? 만약 얘들이 없었다면 좀 이야기 달라지는데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도화, 오화가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 들어 있으니까 도화잖아요, 그죠? 요게 충이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 관성과 그죠? 요 관성은 육신적 관성이 이거고 내 배우자를 이거니까 그죠? 두 개가 관은 밖으로 나가 있으면서 재성의 모양에서 사지를 끌고 가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요 사주는 요게 조금 불안정한 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사시는가는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요 글자만 보면 대략 그렇다, 그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격은요. 우리 이분은 격은 뭔가 정관격 하면 되겠죠. 합을 해서 일으켰어요. 이렇게. 관인이 서로 소통되는 대략 이렇게 모양 같죠. 이것도 보면 정계가 이렇게 서로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격으로 보면 인성이 자꾸 재성에 의해서 훼손되고, 내가 계절적으로는 제가 제법 있는 계절이고, 그죠? 수가 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이 인성을 자꾸 극을 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재성의 모양이 나는 무게합을 통해 가지고 인성의 재성의 그 긴밀성을 가지면서, 그죠? 쟤를 자꾸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환경적인 것도 해올의 무토는 내가 수를 제어하고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을 갖다가 관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이고 있으니까, 격으로 세워놨으니까 이 목을 갖다가 어떻게 격으로서 유지하는가가 이 사주에서는 좀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진의 원진도 있고 진해 있고 묘가, 그죠? 요렇게 묘진에 또 해살이 되거든요. 요쪽에서 요렇게 옮겨. 처음으로 이렇게 조금 일찍이 요렇게 배우자의 인연이나 이런 것들이 맺어지기 쉽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이런 관계에서는 좀 불편한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내가 또 무진이라는 백호에 들어있는 글자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이 자리들이 불안한 모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내가 이런 글자들이 충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조금 안정이 약간 안 되는 글자들이 이렇게 좀 많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격은 일단은 그렇게 요런 정관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확히 이건 늘 정관격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대운에서 한 번씩 탁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 정관이 싹 풀려요. 정관격이 싹 없어집니다. 조금 원국의 그런 모양이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요거는 무슨 격하면 요거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묘로 해가지고 편제격 하면 돼요. 16살이죠 이분. 학생이야. 나 미성년자로 사주 잘 안 봐주거든요. 아이고 그냥 막 좋다 이라고 말죠, 그죠? 그래, 우리 학생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고. 그래, 편제격 일단 격은 좀 편제격 하면 됩니다. 그 토가 좀 대충 좀 이렇게 재고 있고, 관이 멀리서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 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략 어떤 데서 욕심을 이루어내겠느냐 하면 요 수가 격으로 있으니까 목이 격으로서 편제격을 하니까, 그죠? 이거에 대한 누설, 이거에 대한 수를 갖다 발생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내재해 있죠, 그죠? 이 사주는 수에 대한 욕심이 좀 있거든요. 토가 나를 갖다 많이 감싸고 있다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좀 스스로는 깝깝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요 구조 안에서, 그죠? 사주에 수가 없고 빠져 있고, 대운토도 지금 보면 기축으로 이렇게 들어 있죠. 네. 그래, 열심히 공부하세요. 16살이니까 딴 데 자꾸 쳐다보지 말고. 그래. 나중에 이제 나이 많이 들어갖고 좀 이쪽으로 공부하고 뭐 싶으면 그때 이제 이쪽으로 공부 좀 해도 되겠죠. 재주가 좀 있긴 합니다. 자, 일단 다 양인살이기 때문에 신금이 약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기세가 있거든요. 아무리 묘울이라 해도, 그죠? 금으로부터 토로부터 내가 막 그 생존은 하여튼 그런 거. 근데 요 사주 한번 봅시다. 이 사주는 그대로. 근데 요는 이제 계절을 꼭 봐줘야 돼. 격을 볼 때도 계절을 봐야 되니까. 여름이죠, 그죠? 여름이 끝자락이고 수가 마를 때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서 말 본 사주 같노? 이런 경우에는 수라는 걸 내가
흡수하고 가져가려지. 이 수 입장에서도 바쁘죠, 그죠? 이렇게 온데 전신에 물 줘야 될 때 많아요. 목 이렇게. 이 격은 무슨 격 할까요? 급적격 해볼까? 이랬다. 열이 올라와 버렸죠, 그죠? 예, 열이 올랐다. 회국해서 방에. 근데 이제 신금이 그거를 좀 제어를 하는 맛이 있는데, 신도 요 계절에서는 아직 그 모양을 아주 딱 이렇게 강하게 가지기는 어려운 미토 안에 앉아있기 때문에 좀 약하죠, 그죠? 그래서 관성의 모양이 좀 약하고, 자미를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요 앉은 자리도 자수가 지금 어디 갈 데가 너무 많아. 물이 온 전신에 다 빠져나가야 되죠, 그죠? 이쪽으로 또 나가, 그죠? 요거는 뭐를 뜻하느냐? 나한테는 남자의 식상, 그죠? 배우자 자리 글자. 그래서 내한테 물이 한 곳에 딱 있어야 되는데 온 전신에 막 흩어지는 거지, 그죠? 흩어지는 게 아니고 빨려 들어가는 거지. 엄밀하게 보면 빨려 들어가는. 이거 도화 자리입니다. 신살로 하면 도화니까 잠이 걸려가 있고, 그죠? 그래서 내가 술을 먹는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그걸 내 혼자만 독시가 안 되는 거지. 격은 제격하려 하니까 이 회국이 너무 많고 급제격 해도 될 것 같아서 급제격의 조건은 사실 관의 역할이거든요. 관을 얼마나 했냐. 관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요게 드러나 있죠. 근데 관의 식상이 다시 이거를 생하는 입장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거, 요 정도만 합시다. 격은 대략 이런 거. 그래서 그 모양의 모양새, 이거 급제격인 편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격의 모양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사라져 가요. 그럼 그게 좋냐 이러면, 격이 성격이 됐다 이러면, 그런 대로 괜찮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때, 격을 먼저 볼 때 이걸 가지고 대략 보는 겁니다. 대략 오더는 너무 시간이 많이 되어 가지고 대략 이 정도만 하고 영상을 끊고, 다음번에 또 요 순서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 사주 가지고 또 이렇게 좀 연결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오늘만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한 요 정도만 하고 일단 끊을게요. 예, 감사합니다.